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롱스TV 제 139회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제 기업들의 상장 기업 얘기하죠. 상장을 하면 주식을 전부 공개하죠. 대개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대기업 경우죠. 대기업도 그렇고 상장을 하면 그 모양새가 공기업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 상장된 기업의 그 직원은 사실 국가 공무원이나 거의 다름이 없죠.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가 되죠. 비슷한 처지가 돼요. 일정 월급 받고 평범 월급쟁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거의 다 상장되어 있죠. 국민주 회사입니다. 다. 대부분 다 국민주 회사일 거예요. 삼성도 국민주 회사가 뭐 500만 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사유재산이라 하지만 공공재산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모두 국민 것이고 나라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유화니 뭐 이런 거 안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전부 그 국민들 전체 재산이 돼버려요. 그냥 사유재산이면서 국민 전체 재산이죠. 사실 이런 걸 저희는 고교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상업 시간에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트러스트라든가 카르텔 이런 것도 배웠죠. 또 독점 자본주의란 게 그 어떤가 그 폐해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사회 시간에 또 배웠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그 반공 교육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들이 잘 살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없어진다. 안 하게 된다. 우리가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이 70년이니까 69년 10년이니까 그때는 소득이 500달러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하니까 그게 78년인데 백수 한 1년 하고요. 백수 한 2년 하고요. 취직사로 다니라고. 취직해서 18년 취직을 해가지고 그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제 현대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과거 학교에서 그 상업 시간에 사업 시간에 배운 게 현실에도 그렇게 돼가. 근데 사실 그렇게 돼가네요. 현대 경영이 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사회 나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저희 고교 시절에 당시 5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90년 지금에 와서는 3만 5천 달러가 넘는 그 고속세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세계에도 이렇게 그 후진국에서 헌진국으로 들어온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 대만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보면은 일본은 그 서구화가 1864년에 메이지 신하면서부터 3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서구화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신정변이라 할 때 그 갑신정변보다 30년 빨랐습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이제 서구화를 해서 앞섰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이 완전히 서구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막부 시대를 거쳐서 그 막부 시대라는 게 그 서양의 그 봉건지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가능했다고 하는 그 서구화가 쉽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봉건사회가 아니고 뭡니까 사는 공생의 그 계급사회죠. 반상이 있고 그게 뭐 2,500년 동안 계속했으니까요. 그 동중서 그러니까 한고조 이후 계속해지니까 지금 아니고 개화될 때까지 계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 70년대 제가 그 직장 생활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국과 중국은 개화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으로 갔고 우리는 개화가 완전히 대사가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그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한 50년 걸렸죠. 그 이제 여기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진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세계 일본하고 한국 없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거의 이제 대만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공산을 했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 후진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봉급이 3만 5천 달러 국민에서 올랐는데 빌 게이츠 씨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빌 게이츠 말을 보면
5만 불 이상의 급료를 받으려면은 미국에서도 대학을 나와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예. 근데 오늘 뭐 삼성이 근데 이 삼성을 보면 휴대폰을 전 세계에 다 팔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전 세계 이제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요새 그 노조로 임금 인상의 요구가 빗발치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게 사기업이지만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자체 기업이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뭐 나라의 흥망성쇠와 같아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의 그러니까 이 노조를 우리가 문제되는 게 근로자들이 자기도 우리가 좋게 받는다 성과가 많이 오고하지만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전체와도 그 같아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개 봉급이라는 게 사회 기준에 맡겨주지 않습니까? 대학 나오면 얼마 해가지고 회사에서 수익이 들어온다고 그대로 다 봉급을 주진 않죠. 그 율이 있습니다. 그게 다 되게 아마 제 생각에는 경험상으로 볼 때 공무원이 기준 공무원보다 사기업체는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죠. 또 1.5배 이상 됩니다. 공무원에 2배 가까이 되죠. 군 공무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업도 격차가 크죠.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그 삼성은 세계를 그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뭐 1년에 300조 정도 벌어들인다 그러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600조. 근데 300조 중에서 그 이 순이익이 한 150, 200조 가까이 150조 정도 그 세금으로 나가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 정도 200조 정도 들어가면 투자를 엄청나게 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노조가 하는 말 중에서 이제 이 이익 배당금을 또 들은 얘기지만 농민들에게 나누자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농촌의 생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농촌은 과학영농에 성공해서 참 잘 삽니다. 그 덴마크나 네덜란드도 우리나라 농촌이 더 잘 산대요. 네, 그래서 보통 쉽게 보면 뭐 자동차가 한 2대 이상 다 있어요. 웬만한 농가는. 그리고 가두리 목장을 안 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 고기와 우유 생산이 넘쳐나죠.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고 잘 먹는 건 아마 다 잘 아시는데 이제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 성인병, 질병을 보면 알아요. 대사증후군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예. 심장병, 고혈압, 당뇨, 이 대사증후군, 이 미국도 신병자 세계 제일 많이 미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육식을 많이 하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잘 먹은 게 엄청나게 잘 먹으니까 이제 또 슈퍼에 한번 가보세요. 계란이 넘치죠. 소, 닭, 돼지, 오리고기 천지죠. 가난한 농민이 가난하다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안 통하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아직도 그 망상적 공산주의 환상을 품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돼서 겨울이 오면은 구제역이 오죠. 구제역 그 바이러스가 편서풍 타고 날아오죠. 몽고 사막지에서 날아오죠. 또 조류독감 또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제역 퍼지면 막 죽죠. 돼지 소가 죽어가지고 피해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농촌 이렇게 옛날 농촌이 아니죠. 농촌도 과학영농에서 아주 지금은 잘 되고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데 요새는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온실재배 해가지고 아주 과학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놀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볼 때 대기업이 뭐 7개 정도라는데 이들이 국민 총생산의 95% 정도를 생산한대요. 90% 이상이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7개 이상의 대기업에서 90% GNP의 90% 생산하고 고용인원은 300만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인구가 3천만이죠. 3천만에서 여기서 이제 600만이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있고 이제 비정규직이 한 천만 요새 얼마나 많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개 이들 회사들이 영업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제대로 과연 납부하느냐? 그렇지도 못하대요. 예. 그런 회사가 반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기업은 자기 그 회사 규모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죠. 예.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기업 규모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지만 또 대다수의 기업은 반 이상이 법인세를 세금을 다 못 낸대. 그러니까 이러면 제사값보다 부도납니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비운을 맞이하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죠. IMF 때는 전부 전면했었습니다. 그죠? 예.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깎아먹다 부도나 그러면은 뭐 실업자가 양산되고 안 좋죠. 예. 대개 이제 대기업의 복지 차원에서는 이런 모두 정부가 다 살려야 된다. 이런 기업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이제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죠. 그래가지고 현대가 옛날에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을 사고다 남을 만큼 돈을 벌었대요. 예. 결국은 다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삼성도 휴대폰 팔아서 그렇게 돈 벌었죠. 다 지금도 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IT전에 빗봐서 근데 또 하이닉스도 또 그렇고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가에서는 3분의 1 장을 이제 삼성이 되는 엄청난 기업이 되고 있죠. 그래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이 급료를 더 달라고 파업을 자꾸 말하다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거 1919년 부마 사태나 또 1980년 대우조선 사태 같은 거 다 갔죠. 회사 망하면 영업이익이 안 남아요. 파업하면. 그러면 이제 IMF 오게 되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나라 전체 경제가 이제 흔들흔들 하죠. 예. 근데 이건 제가 그쪽 부분에서 일하시던 분들에게 들었는데 삼성의 경우는 당시이익의 그러니까 순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조세로 나라에 바친다고. 그러면 50%가 세금 나가고 나머지 50% 가지고 중민적 이런 거 하면은 사실 그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대충. 근데 현대에서 옛날에 30% 요구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성과급으로 15%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과다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기업 사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중소기업에는 되면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 보면 좀 파업하지 마시고 조세 많으니까 애국한다 생각하고 좀 돈을 받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자사주 해가지고 국민주라는 거 해주자죠. 그런 거 하면 자동으로 이익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은 골고루 들어오게 되는데 어차피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잘 사는데 그걸 자꾸 파워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임계치를 넘어가는 그런 한 건 그렇게 자꾸 가면 나라가 망하죠. 근데 이게 과거 김대중 정부서부터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기아 파산, 대우자동차 계속 노조하고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문민정부가 참 파산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노조 우선해가지고 기업들이 이게 경제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참 문민정부를 참 비난하는 게 참 안 됐지만 그분들이 경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게 마르크스는 이해가치라고 아주 나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윤을 남겨서 살죠. 그러니까 3원 들여서 물건 만들고 5원에 팔면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용돈 쓰고 가게 일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부직이죠. 시장경제인데 이윤 남기. 그걸 마르크스는 옛날에 독점 자본주의 노동자들의 피해가 크니까 그걸 이해가치라 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유화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자본론인데 사실 문민정부가 민주화라고 막 했지만 지나간 걸 보면은 김영삼 씨도 그렇고 김영삼 씨도 그렇고 국유화 이론이 그분들 배경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돈을 많이 거머쥐고 있는데 막 쓰는 햇볕 정책 나라가 파산하죠. 그래서 그럼 이게 다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증명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죠.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이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예.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왜 생겼냐 하면 이게 독점 자본주의 폐해로 생겼죠. 예. 예, 요거는 이제 산업혁명에서 빈부차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이제 계급 투쟁이죠. 그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와 프타리아트와 부르주아의 그 싸움. 그래서 요것이 그 뭡니까, 계급 투쟁인데 우리나라는 이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구한말렵의 그 조병갑의 동학난 이런 거 보면은 농민들의 생활이 워낙 그 안 좋고 굶고, 또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폐해가 말도 못하는 조병갑 얘기 나오죠. 여기에 비해서 양반들은 편안히 잘 사니까 이제 그 노비와 그 상전의 그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엎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일제 먹혔어요.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유럽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레닌 혁명 이후 스탈린과 이제 네, 그렇게 된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급 투쟁을 하다가 일제 먹혔죠. 요거를 일제 먹힌 뒤에 박헌영이가 우리나라 그 일층민자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75% 내지 80% 이상 공산주의 하게 만들었는데, 요게 이 박사가 토지개혁을 함으로 실패했습니다. 박헌영은 북으로 쫓겨와서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6.25가 터졌을 때는 전부 다 없어져 가지고 다 그냥 합쳐서 전쟁을 했죠. 6.25 때. 그래서 적어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교육 문제도 있고, 예, 요런 상장 기업이 어떻게 우리 경제와 관련, 요거 잠깐 말씀드렸다. 예,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비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